마이크 테스트.
네,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롯데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최용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교육했을 때는 아마 뭐 선배님들께서 뭐 해외로 뭐 연수 가셨다라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절기니까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재무 같이 하는데 뭐 지난달부터 설계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남정인 매니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과정 속에서 남정인 매니저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한테나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셔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 이슈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뉴스에, 그리고 이제 뭐 출퇴근하시다가 핸드폰 이렇게 보시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담대가 지금 금리가 뭐 7%가 넘어섰다, 뭐 연말까지는 8%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빅스텝을 했죠. 그리고 올해도 두 차례 정도 FOMC에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하는 우리와 금리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험업 하는 우리가 금리랑 가장 민감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보면 금리 인상기에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고 있을 때 종합, 자녀, 간편, 운전자 이렇게 4개 보종이 있죠. 손해보험에서 흔히 다루는 종합 종자간이라고 하죠. 종합, 자녀, 간편, 운전자 요 4가지 상품 중에서 금리 인상기에 고객한테도 가장 제한하기 좋고, 그리고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도 가장 판매하기 좋은 상품이 뭘까요? 바로 자녀보험이 가장 판매하기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물가는 오르는데 각 사들이 보험료는 낮추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언밸런스한, 싱크가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물가가,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면 환율이 오를 것이고, 그럼 수입해오는 의료 장비도 값이 올라가고, 간호사 인건비라든지 건물 임대료라든지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같은 재화를 지불했을 때 그만큼 반대급부로 받는 보상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료는 내려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은 더 많아지는데 보험료는 내려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1천만 원,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던 유사함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유사함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한 명한테 1천만 원이라는 돈을 몰아주는 게 그게 곧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1천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1,000만 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000만 원보다 클 것 같으세요, 작을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작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1,000만 원 보험금이 발생하는 애한테 몰아주는 구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40대인 제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 가지고 연에 3에서 4%씩 수익을 내면서 60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60년 동안 돈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 된 겁니다. 자녀보험은 평균적으로 가입을 하는 연령이 뭐 태아도 있고 30살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대 초반 정도가 가입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90년 동안 돈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연에 3에서 4%씩 수익을 내면서. 그 복리가 엄청 무섭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정이율이라는 놈을 인상시켜서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자 볼게요. 9월 달에 롯데손해보험은 보험료 예정이율 인상을 통해서 보험료 인하를 타사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한 차례 더 단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정이율이라는 놈이 2.5%에서 2.75%로 0.25% 25bp를 인상을 시키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자녀보험은 약 10%포인트가 보험료가 떨어졌고요. 종합보험은 보통 40대가 가입하죠. 약 5% 정도가 보험료가 떨어지고요. 간편보험은 고연령자들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조금 떨어지는데 약 0.3에서 0.4%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되게 놀랍죠? 금리를 0.25% 올리니까 보험료가 10%가 떨어집니다. 이만큼 만기랑 금리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자녀보험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의 자녀보험을 최근에 설계해보지 않으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조금 많이 인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짓을 한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8월 달에 예정이율 인상을 통해서 금리를 보험료를 다운시켰고, 롯데손보도 9월 달에 예정이율 인상을 통해서 금리를 다운시켰습니다. 아직 다른 회사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 전상품 개정 때 보험료가 한 차례 더 내려갈 건데, 그때 롯데도 한 차례 더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진 보험료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보험을 팔기 좋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보험이 상대적으로 고객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해 놓으셨던 게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 기가입 고객들 중에서 무제해지가 아닌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 업셀링을 시킬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신담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을 활용하시면 활동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 자녀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롯데는 자녀를 35세까지를 자녀보험으로 봅니다. 35세까지를 자녀보험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보험과 종합보험을 31세에서 5세 구간에서는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겠죠. 롯데는 35세까지를 자녀로 보니까. 근데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자녀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남면 조건이 자녀보험과 종합보험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시면 롯데손해보험에서 제가 이게 나눠드린 책자 있죠. 책자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주요 상품 요약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번 종합보험이 있죠. 거기 납입 면제 조건 한번 볼게요. 남면 조건이 2번이 뇌졸중, 3번이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종합보험에서 납입 면제 조건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이에요. 근데 자녀보험에서 납입 면제 조건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입니다. 때문에 남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종합보험에서는 상해 질병 후유 장애가 80%씩 납입 면제 조건인데 자녀보험에서는 50% 이상이 되면은 남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될 자녀보험의 롯데 자녀보험의 특징은 양성 뇌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 뇌종양은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뇌혈관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다 양성 뇌종양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 양성 뇌종양이 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 이 양성 뇌종양도 납입 면제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에 대한 남면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녀보험에 유사암에 대한 납입 면제 조건이 없어지면서 남면 조건이 종합보험과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이 얘기는 곧 뭐다? 유사암 자녀보험 남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사암에 대한 남면이 제거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험료가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남면 조건에서 유사암이 전 보험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보험의 보험료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면 적용과 남면 미적용의 보험료 차이가 약 11% 정도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사암에 대한 남면이 제거되었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더 싸졌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 보험료 비교하신 자료는 전부 다 빼주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험료 비교를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면 자녀 구간, 특히 타사는 30살까지만 자녀보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사 무저해지보다 롯데 일반형이 31세에서 35세 구간에서는 더 저렴합니다. 특히 흥국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롯데와 같이 35세까지를 자녀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흥국의
무저해지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롯데 일반형이 환급률이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싸요. 그만큼 31세에서 35세 구간에서는 롯데로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롯데 자녀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롯데 손해보험의 자녀보험에는 무저해지가 없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전통적으로 자녀보험이었던 20살까지는 자녀보험이 있고, 그리고 20살부터 35세까지를 자녀보험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일반형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일반형이 타사 무저해지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담보에 대한 다양성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손해보험은 실손을 가입하기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자녀보험에 한해서는 완전 풀어놨어요. 그래서 35세까지 방문 진단 심사라고 하죠. 실손을 가입할 때. 자녀보험은 내 생애 최초 보험이기 때문에 1+1으로 실손과 종합보험이 보통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실손에 대해서 과거에는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방문 진단 심사를 보냈는데, 롯데는 35세 이상부터 방문 진단 심사를 보내고 35살까지는 실손 가입할 때 전혀 방문 진단 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주 것까지고요. 이번 주부터는 아예 35세, 그러니까 자녀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방문 진단 심사를 보내지 않고 실손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롯데손보 자녀보험의 담보가 일부 제한적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일배체, 그 다음에 특심이라고 하죠. 아이사구 모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31세에서 5세 구간을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쪽 구간이 시장이 작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직장 취업하고 나서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가입하는 케이스도 있고, 과거에 20대에서 자녀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30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 대상으로 업셀링을 과거보다 현재가 보험료도 더 싸고 그리고 담보도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업셀링을 통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환급금이 있는 일반형으로 갈아태우면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목적 자금 형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반형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도 많이 다양해졌고 이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자녀보험 계약했던 분들 한 번씩 리스트 저라면 만약에 뒤져보면서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손해보험 시장은 간편보험 전쟁의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간편보험이 왜 그러냐면 22년 상반기에 우리 GA 전체에서 판매된 상품에 어느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그 포트폴리오거든요. 보시면 자녀보험이 23.6%로 전체 상품 간편보험이 23.6%로 GA 시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군입니다. 이게 22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간편보험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전체 상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군이 바로 간편보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는 간편보험에 대한 비중이 얼마냐? 롯데는 약 40%, 현재는 40%가 훨씬 넘습니다. 40% 이상을 간편보험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이야기는 롯데 간편보험이 시장에서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선배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간편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편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 이대 진단비입니다. 왜 이대 진단비냐면, 간편보험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신담보들이 출시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전통적인 본질은 결국에는 암뇌심으로 결국에는 회귀하거든요. 그리고 암뇌심에서 파생되는 담보들을 갖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험회사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인데, 왜 간편보험에서는 뇌심이 가장 중요하냐면, 자, 선배님들 볼게요. 암은 70살이나 80살이나 발병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뇌랑 심은 70살과 80살이 발병률이 완전 다르거든요.
2대 진단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발병이 드라마틱하게 되는데 이 2대 진단비에 뇌랑 심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담보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느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요 세 가지가 뇌랑 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 요 세 가지를 우리 보험하는 저 같은 보험쟁이들은 뭐라고 부르죠? 고고당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각 사별로 리플렛이나 제가 보내드리는 찌라시 이런 것들 보시면 고고당 플랜이라고 해서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당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처럼 보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만성질환 혹은 성인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이 성인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볼게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 관련된 담보를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는 비싼 간편보험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할증시키지 않은 보험료가 저렴한 안 아픈 사람들과 동일하게 표준체 보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암 관련된 담보들은 비싼 간편보험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체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암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암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표준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때문에 분리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에서 암은 중요한 담보가 아니에요. 암은 빠져버립니다. 때문에 2대 진단비가 저렴하고 가입 금액을 많이 주면은 장땡인데 롯데는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4천만 원, 60세까지 간편보험에서 뇌혈관이 4천, 허혈성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타사들은 전부 다 2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고 중요하다라는 2대 진단비에서 롯데는 뇌혈관이 4천만 원, 허혈성이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산정특례도 지금 제가 리플렛이나 찌라시 나눠드린 거 보면은 변경되었거든요. 현재 3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뇌 산정특례 3천, 그리고 심장 산정특례가 3천 들어가기 때문에 뇌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편보험에서 롯데는 최대 7천, 그리고 허혈성에서 최대 6천까지 가입이 되는데 타사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타사 2천 넣나 롯데 4천 넣나 보험료가 거의 같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롯데 보험료가 싸고 가입 금액을 많이 준다라는 대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롯데는 먹고 살고 있고요. 제가 지점장 처음 됐을 때 22년 1월 달에 제가 지점장을 처음 나온 애거든요. 그 전에 영업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애인데 지점장 처음 나왔을 때 롯데 손해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GA 시장 전체가 한 달에 250억 하는 시장이에요. 한 달에 250억 하는 시장에서 롯데 손해보험이 시장 점유율이 한 4.5% 정도 했었어요. 한 12억 정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25억 정도에서 27억 정도, 약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KB가 시장 전체에서 지금 GA 시장에서 1등은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는 메리츠입니다. 메리츠가 지난달 기준으로 18.9%를 했고요. MDKH라고 하거든요. DB, KB, 현대가 14에서 16%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가 10% 정도를 했어요. KB랑 3,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시장 점유율이. 근데 이렇게 롯데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편보험이 미친 듯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간편보험에 뇌혈관과 허혈성의 가입 금액이 타사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거의 같다라는 점. 일단 가입 금액이 간편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계속해서 같은 말 드리면서 반복하지만 간편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인 2대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금액이 타사 대비했을 때 1.5배에서 2배까지 큰데 보험료가 비슷하다라는 거 하나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롯데 손해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금 이 간편보험 연령대 중에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팔리냐면 71세에서 75세 구간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요. 이 71세에서 75세 구간에 유병자들이 가입하는 간편보험에서 가입 금액이 뇌혈관이 1,000만 원, 허혈성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타사는 전부 다 100에서 200만 원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서 가입 금액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업셀링 하시는 고객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활동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기존에 고객들이 있으시거나 업셀링 하는 용도로 많이들 판매가 되고 있고, 71세부터 75세까지 남성, 여성 보여드리는 보험료는 지금과 같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업셀링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번 달에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간편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어요. 때문에 이 간편보험에서 71세에서 75세 구간, 전 구간에서 가입 금액이 많지만 60세까지는 타사 2천 줄 때 롯데 4천 주고 2배 정도, 2배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지만, 특히 71세에서 5세 구간에서는 타사 대비했을 때 5배씩 가입 금액을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활동하실 때 간편보험과 종합보험은 나누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컨셉 자체가, 상품이 만들어진 컨셉 자체가 완전 다른데요. 자, 볼게요. 종합보험은 안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어놔요. 이해되시죠? 안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전기간 부담보를 잡는다든지 5년 부담보를 잡는다든지 1년 부담보를 잡는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부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더 받아요. 할증을 시켜요. 부담보를 잡고 할증을 시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인수를 거절시켜버리죠.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어 놓고 아픈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담보를 잡거나 할증을 시키거나 튀겨내져 버리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종합보험이에요. 근데 간편보험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놔요. 아픈 사람들 대상으로 만들어놔요. 어떻게? 보험료를 할증시켜서 더 받아서. 때문에 종합보험보다 간편보험이 당연히 더 비싸죠.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어 놓고 355라는 룰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룰에 부합되면은 패스, 부합이 되지 않으면 fail, 가입을 거절시키는 이분법적인 구조밖에 없어요. 왜? 이미 할증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간편보험에서 할증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픈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전제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담보도 없습니다. 때문에 부담보랑 없고 할증이 없으면은 패스 or fail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간편보험에서는 355라는 네이밍 자체가 곧 인수 지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합보험에서는 인수 지침이 있지만 언더라이터, 사람이 손을 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안 좋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일한 사람을 넣었을 때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손해율이,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본 회사 같은 경우는 5년 부담보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에서 D인 적이 없는 회사야.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받았는데 손해율이 좋은 회사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1년이나 2년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사별로 언더라이팅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합보험에서 사람이 손을 타는 데서는 이런 일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보험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네이밍 자체가 355라는 네이밍이 곧 인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간편보험에서는 355가 끝이거든요. 현재 구조에서는 355가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325 나왔죠. 335 나왔죠. 345 나왔죠. 355 나왔죠. 이러면서 가운데 있는 숫자만 하나씩 늘어나면서 간편보험이 진화하면서 보험료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 구조적으로 365나 375라는 상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땡땡5에서 맨 마지막에 5년이나 알릴 의무 있죠. 맨 마지막에 5년이나 알릴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나와 있는 게 암인데, 암이 보통 5년 지나면 완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이 5년 지나면 완치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물어보는데 6년이나 7년 안에 입원 수술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때문에 355가 현재 간편보험 구조에서는 끝이고, 때문에 모든 회사가 355에서 전부 다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355라는 이름 자체가 곧 인수지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55라는 인수지침 자체가 이름은 같지만 각 사별로 전부 다 다르게 운영을 해요. 얼마만큼 다르냐? 자, 첫 번째, 땡땡5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5년 이내 알릴 의무 있죠.
이게 타사들은 6대 질환 혹은 8대 질환을 물어보는데 롯데는 암, 간경화, 심장판막 3가지만 물어봅니다. 3가지만. 이 3가지만 물어본다는 의미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타사로는 알리르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지만 롯데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을 5년 이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수술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CT 찍고 3년에 한 번씩 MRI 찍고 뭐 식단 조절하세요 이러면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암과는 다르게 뇌나 심 쪽은 수술을 하는 확률이 크지 않거든요.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타사는 가입이 안 되는데 롯데는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지침이 풀려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롯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대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금액이 많이 주는 거, 그리고 인수 자체가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알릴 의무 자체가 다르다. 요게 첫 번째고요. 이 예를 들어볼게요. 저한테 왔던 카톡인데 정말로 이게 제 카톡인데 8월 23일 날 왔던 건데 6월 29일 날 뇌경색 진단 후에 뇌보험 내놓으라고 때렸어요. 이 사람 가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입이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땡땡5에서 그러니까 355에서 가운데 있는 숫자 5 있죠. 가운데 있는 숫자 5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를 물어보잖아요. 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부를 물어보는데 5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를 물어봤을 때 이거를 전부 다 간편보험으로 받지 않으면 요즘 유병자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몸에 혹 하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저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뭐가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다빈도 경증 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입원 수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계약을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예외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외 질환. 근데 각 사별로 5년 이내 예외 질환으로 인정하는 개수가 전부 다 다릅니다. 먼저 DB 같은 경우에는 150종의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는 202종의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는 359종의 최대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롯데에서 만약에 인수가 거절이 나면 타사로는 계약이 들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다만 타사에서는 인수가 거절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롯데로 계약이 유입될 확률이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359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DB나 현대나 롯데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타사에서 거절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롯데에서는 인수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롯데로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타사에서 거절난 건들이 있으면 우리 남정인 매니저 통해서 한 번씩 꼭 설계 의뢰라도 부탁을 드려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그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소견 있죠. 요거는 전 보험사가 공통이에요. 때문에 355라는 것 자체가 곧 인수지침인데 이 인수지침 자체가 현재 간편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롯데가 가장 우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자, 2대 진단비에 가입 금액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인수도 많이 풀어놨대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야지 계약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자료에는 새만기 그리고 새만기 무저해지까지 제가 전부 다 자료는 넣어놨는데 85% 간편보험에서 85%가 팔리는 연만기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20년짜리 갱신 남면 적용했고요. 유사암 500, 일반암 1000, 뇌허 1000만원씩 넣고 수술비 1000만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이렇게 넣고 롯데, 메리츠, 현대, DB, KB, 삼성 355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이 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남자, 여자 나눠놨고요. 연령대별 나눠놓은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여성 60대를 볼게요. 여성 60대에 동일하게 완전 동일한 보장으로 컨디션을 맞춰놓고 타사랑 비교를 했을 때 롯데는 42,471원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싼 회사가 DB인데 DB는 52,734원이 나와요. 그래서 롯데의 보험료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DB가 124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24%가 롯데보다 DB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 보실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싼 회사를 1등, 제일 비싼 회사를 6등으로 놓고 순위를 매긴 거예요.
지수라는 거는 롯데 보험료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타사가 몇 퍼센트 더 싸냐 비싸냐를 보기 위함. 그리고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 정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60세 여성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롯데가 30에서 40% 정도가 더 싸고요. 여기는 롯데가 강점이 있는 뇌랑 심을 1,000만 원씩밖에 안 넣었잖아요. 근데 뇌랑 심, 만약에 암은 어차피 고구당으로 갈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체로 뺄 수 있잖아요. 고구당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암을 만약에 롯데 고구당으로 빼고 나머지 담보들 갖고 했을 때는 이 차이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고, 더욱이 2대 진단비 있죠. 2대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이 아닌 2,000, 3,000, 4,000 넣으면은 정말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롯데 10만 원, 아니 타사 10만 원 나올 때 롯데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면 고객한테 제한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이 2대 진단비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롯데가 매출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급성장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께서 활동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고 담보라고 해서 보험회사들에서 마케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갖고 처한 상황이랑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전에 발병했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경제적인 시각이 있었냐면, 손해보험 시장이 한 달에 250억 하는 시장인데 이 코로나 샥을 통해서 약 160억까지 매출이 급감했었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놈들이 짱구를 굴리는 거죠. 제가 장기 쪽이랑 상품 쪽에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I49라는 코드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I49가 코로나가 발병되고 나서 보험사들이 이것저것 매출을 일으키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심장 두근거림이 있네 라고 하니까 만들어낸 담보입니다. 그때 처음 나온 담보예요.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의 마케팅과 사회적인 현상이랑은 무관하지 않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했다면 레귤레이션 리스크라고 하죠. 이 규제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유사암에 대해서 감독원에서 납입 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했죠. 가입 금액을 일반암의 20%로 한다든지. 이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담보들이 절판이 9월 달에 끝났죠. 유사암 절판이. 그러면은 요 절판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과연 어떤 담보들이 이슈가 돼서 몇 년 동안 선배님들께서 활동을 하실 것이냐.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 유사암 납입 면제가 없어졌죠. 감독원에서 유사암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큰 축은 두 개예요. 유사암 납입 면제, 그리고 일반암 대비했을 때 20% 되는 가입 금액. 요 두 가지인데, 이 유사암 납입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들이 바로 튀어나오고 있죠. 뭐죠? 유사암 납입 지원. 들어보셨나요? 네. 이 유사암 납입 면제는 10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암 납입 지원을 100%를 하다 보면 이게 곧 유사암 납입 면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50% 유사암 납입 지원이라는 담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이 걸렸을 때 50%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변형된 담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암 납입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법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진단이 내려지면 요즘은 발견이 워낙 빨리 되기 때문에 유사암 걸렸는데 초말기에 발견해서 손 쓸 수가 없어서 수술도 못 해보고 사망했다. 이런 경우가 요즘 거의 없죠.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그죠? 유사암 진단비와 수술비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담보란 얘기예요. 때문에 롯데손해보험 이번에 소식지에서도 롯데손해보험 애들도 짱구가 아니에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업계 누적 없는 유사암 수술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술비 매회 5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게 유사암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사암 수술비에 대한 가입 금액이 점점 올라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요.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타사에서는 유사암 수술비를 DB 빼고는 다 20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롯데랑 DB가 500만 원까지 유사암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롯데랑 DB 중에서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원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에 범직하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담보가 타사랑 롯데가 완전 차별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타사는 갑상선이 걸렸을 때 가입 금액의 20%밖에 안 줘요.
근데 롯데는 100%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랑 유사암 이거를 잘 섞으면 이 제도가 강화된 거를 교묘하게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한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롯데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일반암은 어차피 전통적으로 오래되어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어요. 때문에 고액항암이라는 신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액항암이라는 담보들을 가지고 보험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죠? 표적항암, 카티. 이쪽으로 업셀링 하시는 플랜, 이런 것들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는 아직 노다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컨택을 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업셀링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 특히 DB 영업을 하거나 이처럼 소개 영업을 하거나 다 상관없이 표적항암이나 카티 담보는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산정특례까지도.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업셀링 하시는 게 어쨌든 선점해야죠. 남들이 먼저 손대기 전에 우리가 손을 대야지 계약에 대한 성공률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표적항암, 카티가 암 쪽이고요. 뇌랑 심 쪽에서는 산정특례 쪽, 산정특례 담보로 관심 가져봄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은 담보들에 대한 경쟁력을 제가 분석해서 지금 선배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자 볼게요. 간편보험에서 롯데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 I사구가 간편보험에 아직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I사구가 탑재가 안 되어 있는 회사는 롯데랑 메리츠가 간편보험에 I사구가 아직 없고요. 지금 다음 달에 탑재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문자나 카톡 통해서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약점이기는 하지만 간편보험의 본질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대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금액이 타사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이 산정특례라는 담보, 5월 1일 날 KB에서 처음 나왔죠. 그러면서 많이들 판매하셨을 텐데 30년 갱신뿐만 아니고 새만기까지 있습니다. 새만기까지 있는 회사는 산정특례 담보 중에서는 롯데랑 DB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서 고려해 봄직하고요. 특히 DB보다 롯데가 보험료가 훨씬 쌉니다. 때문에 산정특례 담보 원하시는 간편보험 쪽에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롯데. I49도 종합이랑 자녀에는 다 있어요. 간편에만 없는 거고요. 산정특례 담보도 다 있는데 새만기까지 있고, 새만기까지 있는데 플러스로 보험료도 엄청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도 새만기까지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도 새만기까지 있고, 요양병원 제외하고 15만 원까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새만기까지 있고 15만 원까지 들어가는 회사는 롯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회사는. 이쪽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 보시다가 이상한 거 발견하신 우리 선배님들 혹시 계세요? 뭐냐면 산정특례나 간병인 사용 이런 게 표적항암보다 먼저 나온, 표적항암보다 늦게 나온 담보들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새만기가 있죠. 근데 표적항암은 갱신형밖에 없어요. 표적항암은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손해보험에서 팔고 있는 담보들 중에 오롯이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진 담보가 하나는 표적항암이고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오로지 갱신형만으로 이루어진 담보가 하나 더 있어요. 표적항암 말고. 그게 뭘까요? 실손입니다. 실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표적항암 담보에 비갱신 담보를 내놓기가 겁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이 담보가 고객한테는 좋은 담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이 표적항암을 지난달까지 1억 줬어요. 그러다가 8천으로 내렸잖아요. 손해율 지금 개작살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롯데라는 브랜드 때문에, 롯데가 상대적으로 회사가 돈도 많고 건전성도 많고 신용등급도 좋고 한데, 롯데라는 보험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상대적으로 열이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했을 때 가입 금액을 더 주고 보험료가 싸지 않으면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타사가 7천만 원 할 때 롯데 7천만 원 하면 안 파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담보가 관심 가져봄직합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표적항암, 그리고 카티까지 같이 합치면 표적항암에 8천, 카티 5천, 항암 방사선 1,000 들어가면은 롯데에서는 1억 4천만 원까지 암이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업계 누적 이런 것도 타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유연하고요. 당사 누적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신규 담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셀링하는 쪽으로 좀 손이 많이 간다라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용 보시면 롯데가
시장 점유율이 막 뭐 7.95, 8.2 막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고 이건 지난달 기준이고요. 이번 달에는 훨씬 더 올라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편보험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보험 때문이 아니고 간편보험에서는 정말 롯데가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타사에서 찌라시 같은 것들 나눠줄 때 리플렛 나눠줄 때 A, B, C, D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표시할 때 우리 회사가 제일 싸다라고 전부 다 주장들 하잖아요. 얘네들은 시장 점유율이 약 10%나 되는 롯데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를 빼버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싼 회사가 본인들이라고 우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담보 구성이나 가입 금액이나 연령이나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롯데가 완전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롯데가 시장 점유율 4% 하다가 10%까지 올라간 거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장 추천 플랜 2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고고당한 플랜, 할증시키지 않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고 다빈도 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병자 할증 없고 업계 누적, 일반암에 대한 업계 누적 없이 요즘 생보나 이런 데서 일반암 1억 만들기, 2억 만들기 플랜 이런 것들 많이들 하죠. 때문에 업계 누적에 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업계 누적 없이 이런 식으로 표적항암, 카티, 그 다음에 다빈치 이쪽이 유사암 수술할 때 대부분 요즘 다빈치 하잖아요. 다빈치 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평균이 830에서 870 들어갑니다. 이거 입원해서 실손으로 커버한다라고 하더라도 진단비로 커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성공률 높은 다빈치 수술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이쪽으로 최소 보험료 2만 원에 플랜 설계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플랜이라 그래서 뇌혈관과 산정특례 관련해서 뇌랑 심 쪽이 고연령자들 특히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풀로 갖고 계신 고객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산정특례라는 담보로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업셀링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 10,000원이고요. 혈전용의 치료비까지 이렇게 넣어서 세팅했을 때 여성은 10,000원에서 20,000원, 남성은 20,000원에서 30,000원대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요 두 가지 플랜이 가장 DB 영업을 하거나 이런 데서 업셀링을 하면서 소액 닥건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롯데의 대표적인 플랜들입니다. 요걸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숙박권 시장 저희가 시상이 타사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열의에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선우 그룹장님이랑 저희 롯데 본사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시상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제가 뭐 오늘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상품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간편보험이랑 자녀보험 31세에서 5세 구간 이쪽에서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시상에서 요게 뭐 100% 시상 있죠. 근데 이게 하얏트 숙박권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하얏트 숙박권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성인 2인에 애들 2명까지 더 들어갈 수 있고 조식 2인이 포함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거의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 초반 나와요. 때문에 대부분 상품권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근이나 중고나라에다가 되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어쨌든 100% 간편으로 하면 50% 추가 50% 150이죠. 여기다 L클럽 하면은 뭐 2000년도 시상이기는 하지만 250% 이게 부족해서 이런 거를 추가로 걸었습니다. 금 시상 금 요거 걸려 있는 게 사실상 최소 100에서 1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금한 돈에 거의 한 32만 원 33만 원 하죠.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시상 요거 다음 주에도 한 차례 더 걸 거예요. 다음 주에도 5만 원 구간을 없애고 40만 원, 50만 원 구간을 만들어서 한 차례 더 걸 건데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실질적으로 롯데 손해보험이 시상이 약 550%에서 500% 정도 나옵니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으로 그리고 자녀보험의 31세 5세 구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플랜으로 우리 남정인 매니저한테 그리고 꼭 설계율에 부탁드려보는 바입니다. 항상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광고로 끝내는 제 자신한테 너무 조금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고 이 지점장의 밥벌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나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지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